오늘 장도 진짜 다이나믹했죠? 2026년 5월 셋째 주 한국은행 금리 동결 이슈에 글로벌 관세 전쟁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시장 보면 HBM이나 AI 전력망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가도 환율 한번 출렁이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잖아요? 퇴근하시고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따셨습니까?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23년차 베테랑입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 어지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다음 판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뻔한 리포트 요약이 아니라 거시적인 매크로 레짐 시프트부터 바닥에 깔린 산업지도, 그리고 당장 내일 여러분 계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액션 플랜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2020년 하반기 3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일 바이오텍 생존 가이드 바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3천억 달러 그리고 22,000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진짜 거대한 매크로 체제 변화, 즉 레짐 시프트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신호탄입니다. 3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충 400조 원이 넘죠. 도대체 무슨 돈이냐? 2030년까지 글로벌 빅파마들의 핵심 처방약 특허가 만료되면서 말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갈 방어 불가능한 매출입니다. 그럼 22,000명은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상위 17개 대형 제약사들이 친 목을 친 직원 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든 말든 이 빅파마들 입장에선 당장 내 밥그릇 400조가 날아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피바람 부는 구조조정으로 총알을 꽉꽉 채워놨는데 살아남으려면 이 남은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 돈 되는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23년 동안 이 냉혹한 바닥에서 구르면서 뼈저리게 느낀 대원칙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구 다들 아시죠? 본 해설 자료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요, 꼼을 먹고 자란다고들 하죠. 네, 우리 계좌는 절대 꿈만 먹고 크지 않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확률 계산과 리스크 관리를 먹고 자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돈은 무조건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제일 다급한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에서 뽑은 2026년 4월 기준 빅파마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승자랑 패자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만 치료제로 날아가는 일라일릴리는 30%, 에브비는 10% 성장하는데 화이자랑 BMS는 마이너스 3% 역성장입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성장에 꺾인 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흔히 FCF 일드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공장 돌리고 빚 갚을 거 다 갚고 회사 금고에 진짜로 떨어지는 순수 현금 비율입니다. 이 FCF 일드가 버텨주는 한 화이자나 BMS 같은 애들은 무조건 시장에 나온 핵심 파이프라인을 싹쓸이할 겁니다. M&A와 기술 이전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는 명백한 증거죠. 섹션 1. 정밀 타격의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막대한 400조 원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쏠릴까요? 위에서 탑다운 매크로를 봤으니 이제 산업, 공급망, 즉 경제적 해자 지도를 매핑해 봅시다. 과거 바이오가 뜬구름 잡는 약속이었다면 2026년 지금은 철저히 상업성입니다. 삼성증권이랑 교보증권 최신 리포트들 보면 트렌드가 딱 잡혀요. 과거 시대를 지배했던 에브비의 휴미라 같은 대박 약물들 훌륭하지만 광범위하게 염증을 누르는 일종의 샷건이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완치보단 관리 느낌이었죠. 근데 새로운 시대의 무기는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대표적으로 FcR의 억제제나 이중항체 같은 면역 리셋 기전들이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오류가 난 컴퓨터 볼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깊숙이 침투해서 시스템 자체를 아예 재부팅 시켜버리는 겁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약효는 극대화하는 이 스나이퍼 기술. 이게 바로 2026년 빅파마들이 돈 사들고 찾는 확실한 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밀 타격 스나이퍼의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떴죠. 바로 0.51.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글로벌 항암제 1등,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던 챔피언 머크의 키트루다랑 서밋 테라피틱스의 이보네시맙이 1대1로 맞짱을 떴는데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무려 49%나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해저드 라티오 0.51이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할 것 같던 왕자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시장은 곧바로 이번의 심합을 넥스트 키트루다라고 부르며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부동의 1등을 이렇게 압도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중항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양손잡이 파이터를 상상해 보세요. 기존 단일항체가 한 손으로만 잽을 날렸다면 이중항체는 양손을 동시에 씁니다. 한쪽 손으로는 암세포로 들어가는 영양분, 즉 혈관을 콱 틀어막아서 굶겨 죽이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 손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멱살을 잡고 깨워서 암세포를 미친 듯이 공격하게 만듭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굶어 죽겠는데 두들겨 맞기까지 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너지가 기존 약들의 한계를 완벽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쥐접는 수준의 이론이 아니라는 건 글로벌 자본 흐름이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서밋과 아케소의 55억 달러 딜, BMS와 바이오엔텍의 111억 달러 딜, 화이자와 스리스바이오의 60억 달러 딜. 단위부터가 아예 다르죠. 빅파마들이 2026년 특허 절벽을 방어하려고 조 단위의 진짜 생연금을 이중항체와 정밀 타겟 플랫폼에 융단 폭격하듯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잠깐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추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식판에서 장밋빛 호재만 쏟아질 때,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 밟고 리스크를 점검할 타이밍이거든요. 이중항체가 무적의 만병통치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약효가 미친 듯이 강력한 만큼 부작용의 리스크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사이토카인 폭풍, CRS라고 하죠. 그리고 신경독성 발생 확률이 기존 단일항체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 치명적인 독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그 회사의 진짜 기술력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환상에 취하는 게 아니라 냉혹한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섹션 2. 23년차 베테랑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전 액션 플랜입니다. 바로 가시죠. 자, 큰 그림과 펀더멘털을 다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로 넘어가 봅시다. 솔직히 한국 바이오 주식들 변동성 살벌하잖아요. 여기서 계좌 안 놓고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옥석 가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휴먼 POC. 쥐 실험 말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했는가. 둘째, 타겟을 얼마나 정밀하게 때리는가. 셋째, 이 약 하나로 다른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적응증 확장성이 빵빵한가. 마지막 넷째, 기존 블록버스터들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특허 장벽을 요리조리 회피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허들 못 넘는 기업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찌라시 믿고 투자하는 건 하수나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피말리는 기준을 통과해서 최근 하나증권이나 삼성증권 리포트들의 공통적으로 이름이 꽂히는 기업들을 매핑해봤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여기는 FcRn 계열 자산으로 글로벌 파트너인 이뮤노반트랑 같이 임상 궤도에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탔고요. 에이프릴바이오는 약효를 오래가게 하는 지속형 플랫폼으로 자기들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죠. 그리고 IM바이오로직스는 OX401과 TNF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항체로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베테랑이 찍어줬네 하고 바로 시장가 매수 버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입 타이밍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닙니다. 철저한 타임라인의 과학이죠. 언제 이벤트가 터지고 변동성이 생기는지 이 일정표를 머릿속에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진짜 굵직한 임상 결과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3분기에 글로벌 기업 아르제넥스의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FcRn 기전이 진짜 먹힌다는 게 한 번 더 검증이 되잖아요? 그럼 4분기랑 2027년에 연달아 결과가 나오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도미노처럼 확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타임라인 길목에 미리 그물을 쳐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제 돈 굴릴 때 쓰는 7전 액션 플랜 전부 깝니다. 첫째, 포지션 사이징. 여러분 총 자산이 1억이라고 치면 이 종목이 아무리 쩔어 보여도 1,000만 원, 즉 10% 비중 이상은 절대 태우지 마세요. 둘째, 베이지 업데이트의 일상화. 경쟁사 임상 데이터나 메가딜 뉴스가 뜰 때마다 내 기존 확률 계산을 싹 다 다시 엎고 고쳐 잡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면 계좌 녹습니다. 셋째, VAR, 즉 최대 손실 예상액 관리입니다. 아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차트 무너져서 마이너스 20%의 손절 친다?
그러면 내 실제 손실은 200만 원이죠? 전체 계좌 1억 대비 2%의 데미지입니다. 이 전체 계좌가 입는 타격 수치를 미리 계산해 두고 기계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비율이 최소 1대 2.5 이상 나오는 완벽한 자리, 즉 잃을 때 1을 잃어도 먹을 때 2.5 이상 먹는 자리에서만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제가 실제로 이번 포트폴리오 짤 때 딱 이 원칙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완벽하게 맞추는 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버텨내는 독한 생존자들의 무대죠. 지금 많은 돈이 AI 전력 인프라 쪽으로 쏠려 있을 때 조용히 2026년 하반기 바이오텍 레짐 시프트를 데이터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슈퍼사이클의 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변동성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리스크, 특히 VAR 수치는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뜯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23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